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공화당에 제시했으며 만약을 대비해 의회 예산 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10명의 의원들은 6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수정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1조 9천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협치를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단독으로 강행할지 아니면 끝까지 타협안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6천억 달러 규모의 대폭 축소된 안을 민주당 측에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예산 조정권을 동원하지 않고 부양안을 처리하려면 공화당의 10명의 지지자가 필요한 만큼 10명의 의원들이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화당은 개인에게 지급할 경기 부양금 대상도 연소득 5만 달러, 부부의 경우 10만 달러 이하로 대폭 축소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성인 1인당 1,000달러 추가 지급, 연방 실업수당은 주당 300달러씩 6월 말까지 연장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수전 콜린스 의원 등을 이번 주 초 백악관으로 초청한다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협상은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던진 6천억 달러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러스가 국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경제 상황이 암울하다며 대응이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의 규모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원안이 적절한 규모라는 백악관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공화 민주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지원에 총 3조 7천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신규 확진 환자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19 변종 감염자는 계속해서 확인되며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트로 애틀란타에서도 영국발 변종 감염이 19건 확인됐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조지아 보건부는 오늘인 1일 조지아주에서 확인된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감염자가 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귀넷, 풀턴, 캅, 디캡, 체로키, 클레이턴, 캐롤, 더글라스, 폴딩 카운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보건부는 확진 사례 중에서 변종 확인 절차가 진행된 것은 매우 일부분인 만큼 실제 감염 규모는 더욱 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아직 변종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3월에 영국발 변종이 미국 내 감염의 주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바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19 안전지침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종은 미국 30개 주 이상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과 치명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의 31일자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467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남아공발 변종, 브라질발 변종도 최근 미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변종에 대해서는 기존 백신의 효과가 더욱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변종에 대한 가장 좋은 방어 수단은 백신 접종이라고 말하며 가능한 신속히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CDC 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1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11쪽 분량의 지침서에 따르면 오늘 밤 11시 59분부터 미국 내 모든 대중교통수단, 즉 비행기와 기차,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택시와 차량 공유 승객에게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단 2세 미만의 어린이와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은 면제됩니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그리고 약을 복용할 때는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 밖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강제 하차 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처방전 없이 자택에서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 키트 850만 개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식약청 FDA는 작년 12월 엘룸사가 생산한 해당 검사 키트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정확도는 95%로 알려졌으며 결과는 약 15분 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에 따라 엘룸사는 2월에서 7월 사이 매월 10만 개씩 공급하며 그 이후부터는 공급량을 늘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부재자 투표율이 급증한 가운데 신분증 및 거주 확인 증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자칫 투표권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은 신분 확인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의회는 최근 부재자 투표 시 2번에 걸쳐 유권자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공화당 제이슨 이너바이다트 상원의원이 제출한 HB29 법안은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때와 투표지를 우편으로 반송할 때 각각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복사본을 첨부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 AJC가 조지아 대학의 의뢰에 지난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유권자 85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부재자 투표 시 참가자의 추가 신원 확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적 유권자의 91%, 진보 유권자의 55%가 부재자 투표자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혹은 기타 형태의 신분정보 제출을 찬성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선거관리 종사자가 부재자 투표자의 서명만을 유권자 등록 원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사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투표자 억압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 사기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가 중대한 사기가 있었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2%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683만 372명, 누적 사망자는 45만 3,25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1만 36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90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75만 2,448명, 누적 사망자는 12,6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58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4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6만 31명, 신규 600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기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3,988명, 누적 사망자는 721명입니다. 1월 31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2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8,471명, 누적 사망자는 89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4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928명, 누적 사망자는 70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31명, 신규 사망자는 1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1일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군부 측은 선거 부정에 대응해 구금 조치들을 실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작년 총선에서 선출 의석의 83.2%를 석권하며 승리했는데 군부 측은 선거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미국은 최근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면서 현 상황이 철회되지 않으면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에 5개의 새로운 유통센터를 열었습니다. 신규 유통센터 개장으로 아마존 측은 배송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장한 유통센터는 에골스, 알파레타, 도라빌, 툴루스, 그리고 포레스트파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부 신규 유통센터의 크기는 축구장 10개 정도 될 것이라고 아마존 측은 밝혔습니다. 한편 아마존 측은 이번 신규 유통센터 관련 직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유통업체 월마트와 월마트 재단은 인종차별 해소 활동을 위해 16개 비영리 단체에 1,43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유색인 사회에 신종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제공하고 흑인 대학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원격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번 기부는 지난해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월마트가 향후 5년간 인종차별 퇴출 기여를 위해 1억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미셸 카본 박사 연구팀은 최신 논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95%가 인체를 순환하며 코로나19의 대량 증식을 막는 항체인 면역 글로불린 G 항체는 생성하지만 점막을 보호하는 면역 글로불린 A 항체는 백신을 접종받더라도 생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해당 항체가 없다면 구강, 비강 등에서 코로나19가 증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백신 접종자와 달리 코로나19 자연 완치자는 두 항체를 모두 형성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